안녕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오늘은 서울에 있는 영훈형 선생님 관련된 유적지 갈 건데, 와, 코로나가 엄청 많이 확진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답사지를 다 문을 막 닫아요. 선생님 막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대돼 가지고 아예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아져. 그래서 협조 공문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랑 오늘은 조선중앙일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차 운전해서 광화문 광장에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답사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여운정 선생님이 사장으로 재직하셨던 회사는, 신문사는 저쪽에 한 블록 건너가서 해화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 있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가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1980년대에 자기들끼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야, 너네들은 친일 신문했잖아, 친일파였잖아 얘기를 하는데 서로 싸웠었는데, 선생님 그 사건을 보고, 선생님 태어나기 전 일이었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 진짜 이상하다, 완전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격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 친일 행적이 있었던 신문이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정말 천황의 왕과 왕비의 사진까지 올려두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 다음에 또 조선 젊은이들이여 전쟁에 참가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설과 논설들을 실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잔인하게 통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참여를 깊숙이 했던 신문사들입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여운형 선생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우, 엉덩이가 너무 뜨겁네요. 자, 동아일보가, 야, 우리가 손기정 일장기 말살 사건 우리가 원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친일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맞아, 손기정 선생님의 일장기리 말사후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이 바로 동아일보가 맞습니다.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라고 하는 분이 의도적으로 인쇄소에서 손기정 선생님 가슴팍에 있었던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아일보의 사장이 이길용 기자와 관련돼 있었던, 인쇄 관련되어 있었던 10명의 기자를 해고하면서 성냥개비로 거간을 불태웠다, 너의 작은 기사 하나 성냥개비로 동아일보라고 하는 커다란 것을 불태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너의 조그만 실수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 그리고 나서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서 10명의 기자들을 잘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야, 우리가 일본하고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4번이나 휴관하고 정관되는 조치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4번이나 정관됐다는 거는 계속해서 신문을 만들 수 있게 복관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문제가 생기거나 일본에 안 좋은 기사를 쓰면 그 기자들을 전부 다 해고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신문을 재발행해 주는 형태지. 그러면서 다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기사를 쓰고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야, 우리는 친일, 물론 이 기자들 몇몇은 당시에 독립운동과 같은 너무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건 맞지만, 동아일보의 사장들은, 높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 기자들을 지켜주지도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친일 행적을 했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행적을 잘 반성하지도 않고 그 사실들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문사가 돼서 아직도 이 신문을 발행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게 조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조선중앙일보 자리로 가도록 해볼게요.
자, 얘들아, 저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조선중앙일보 건물입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벽돌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한옥이 흙을 구워서 만든 기와나 그 다음에 나무들을 이용해서 기둥을 만들고 흙으로 벽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저 뒤에 보이는 빨간색 벽돌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1926년도에 만들어진 이 건물을 조선중앙일보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1929년에 상하이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 2년 6개월 정도 감옥에 있다가 와서 독립운동을 대놓고 한반도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언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게 됐었는데, 이때 조선중앙일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순신 장군 묘역들을 막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성역화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대회를 많이 열었어요. 요즘에도 조선일보배 야구대회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의 원조가 바로 조선중앙일보였습니다. 왜냐면 여운형 선생이 스포츠는 청년들에게 정정당당함과 경쟁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지. 세 번째로는 비행기를 도입했어. 신문사 최초로. 왜 그랬었냐면, 당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어디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행기에서 하늘에서 전 국토를 유람해보고 갔다 와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하고 싶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이 어디였었냐면 백두산이었습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여겨지는 산인데, 이곳을 가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두산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경비행기를 도입해서 여운형 선생은 백두산 유람기를 써서 신문에 발표했었습니다. 이 유람기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대.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중앙일보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총독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신문도 못살게 굴고 재정적인 압박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지. 조선일보 방사장은 기로 다니고 동아일보 사장은 인력거로 다니고 여운형 선생은 두 발로 떠박떠박 걸어 다닌다고. 근데 이 여운형 선생과 조선중앙일보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사건이 바로 송기정 선생의 일장기 말살 사건이었습니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 마라톤에서 1등을 했었던 송기정 선생과 3등을 했던 남승용 선생, 두 명의 선수들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격려했었던 여운형 선생은 그 두 사람이 1등, 3등을 타게 되자 송기정 선수의 가슴팍에 있었던 일장기를 말소해버리는 사건,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내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웃긴 거는 이 일장기 말소한 거 조선중앙일보 인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가 일장기를 일부러 지우지 않았겠지. 평소에도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까, 인쇄 품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동아일보가 이길용이라고 하는 기자가 주도로 해서 송기정 선생 가슴팍에 일장기를 말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려고 하는 애가 어디 있나? 여운형 네 신문사 한번 살펴보자. 결국에 여운형 선생 네 신문사도 조선중앙일보가 의도적으로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신문사는 정관에 들어가요. 너네 잠깐 신문 그만 내. 근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달간 신문을 안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조선중앙일보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진짜 조그만 신문사였고 돈도 많이 없었고 독립운동가들과 뜻 있는 사람들이 조금 모아서 만든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이 없어진다. 신문을 팔지 못하는 거는 조선중앙일보에 큰 재정적 압박이 됐고, 결국에는 이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게 됩니다. 이게 일본에 의해서 폐간되지는 않았지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서로 다투다가 이게 폐간이 됐었어. 일본이 야 너네 그만둬 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그렇게 작업을 쳤던 거지, 돈으로. 근데 이제 아까 동아일보랑 조선중앙일보랑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었는데,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하고 다르게 그 관련된 기자들 한두 명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전 직원이 모든 걸 책임지고 60일 동안 신문이 안 나오니까 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이 조선중앙일보를 지키려고 했었대. 그런데 결국에는 조선중앙일보는 폐간하게 되고,
여기 있었던 건물에서도 나오게 됐지.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아까 보면은 서울 미래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함부로 개축하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6년 있으면 저 건물이 100년이 되는 거네. 그래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인사동, 관평동 요 사이인데 주변에 건물들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건물들이 진짜 좋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옆에 생뚱맞게 이렇게 있었던 건물이 여운형 선생과 역사가 맞닿아 있다는 걸 보면은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건물들 같이 왔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인사동이 있어요. 인사동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 답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